네,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욱입니다. 6월에 있을 호주와 이란과의 두 차례 A매치 평가전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가 27일 월요일에 대표팀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역시 손흥민 선수의 합류 여부였겠죠. A매치 두 경기가 7일하고 11일에 진행이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게 될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한국 시간으로 6월 2일 새벽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도 한국에 뭐 4일에 도착한다고 보면 뭐 휴식 시간도 거의 없고 혹시라도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뒤풀이도 할 텐데 한 시즌 다 끝난 상황에서 A매치까지 뛰는 게 너무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팬들의 걱정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얘기거리들이 많은 대표팀 명단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합류에 대한 좀 이견들이 팬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팀에 합류했다가 곧바로 인도네시아로 날아가서 아시안 게임을 했고요. 또 아시안 게임하고 또 1월 달에는 아시안컵도 했고 또 그 사이에 대표팀 A매치 참가를 또 했었고 굉장히 혹사를 당했다는 얘기가 과장이 아닐 만큼 국가대표팀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특히 소속팀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가는 과정에서 경기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도 아주 많은 상황인데 9월에 시작될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이번 6월에는 좀 쉬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6월달에 또 군사훈련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승리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제 기초군사훈련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달에 또 갈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휴식 시간이 없어요. 일단 벤투 감독은 다른 선수들을 배려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또 손흥민 선수에겐 약간 좀 그 예외를 적용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지동원, 정우영 선수는 약간 배려 차원에서 뺐다고 하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려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죠. 물론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손흥민이 빠지면 대표팀 A매치 표가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물론 그 증거는 없지만 무엇보다 주장이고 전술적인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월드컵 예선 시작을 앞두고 마지막 평가전 기회라는 점에서 손흥민을 뺄 수 없었던 벤투 감독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포함은 되지만 매번 오면 거의 풀타임을 뛰었잖아요. 이번에는 뭐 안 뛰는 경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직까지도 손흥민 선수는 소집일이 안 나왔습니다. 소집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적어도 첫 경기는 좀 안 뛸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지만 손흥민이 와서 벤치에 앉아 있고 같이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표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프랑스 가서 권창훈 선수 만났을 때 권창훈 선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흥민이 형과 함께 공을 차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혜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발탁한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 손흥민 선수를 아끼는 마음으로 팬들이 왜 뽑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대표팀 입장에서는 뭐 빼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상황이다. 우리가 그 아시안컵 8강 탈락의 충격을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도 3월에 A매치를 잘 치러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그런 그 뭔가 자신을 좀 보여주고 또 월드컵 예선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없이 경기를 치르기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창훈 선수가 지금 프랑스 1부 리그 디종에서 뛰고 있잖아요. 디종의 성적이 안 좋아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 이 승강 플레이오프가 이제 두 경기인데 2차전이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에 열려요. 손흥민 선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권창훈 선수가 오히려 A매치 지금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다 치르고 오면은 체력적으로 거의 뭐 앵꼬 상태로 빨리 와도 5일에 도착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7일 경기 거의 못 뛴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국명님께서 박지성 본인도 자서전에서 언급했듯이 장거리 비행의 곤욕이 선수생명 단축시켰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비즈니스 타는데 뭐가 힘드냐 그러는데 이게 단순히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오고의 그 차이가 아니라 이 시차증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그 신체적인 리듬의 파괴, 몸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즌 중에 특히 지구 반대편을 오가면서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되는 선수들의 고충은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컴피터티브한 경기가 아닌 프렌들리 매치에서는 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성에 이어서 기성용 선수도 30살에 대표팀 은퇴를 했거든요. 이게 관리가 될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안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만족하는 23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선수들의 기량이나 폼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된 명단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김신욱 선수와 김보경 선수. 울산이 지금 K리그에서 전북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신욱 선수는 K리그 득점 선두, 김보경 선수는 K리그 도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뭐 김신욱 선수가 워낙 좀 특장이 확실하고 뭐 감독들의 선호 뭐 여부에 따라 가지고 배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외국에서 보면 자국리그 득점 1위라고 해서 대표팀에 무조건 뽑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김보경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약간 의외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선 공격 자원들이 우리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김보경 선수가 한 번 정도 기회를 잡을 만하지 않나. 최근의 폼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뽑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뽑히지 않는 것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으로 대구FC 선수들이 계속적으로 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뭐 조현우 골키퍼야 뭐 당연히 거의 뭐 대표팀의 상수니까 이제 대표팀의 굳은자로 계속 뽑히고 있는데, 저는 김대원 선수 같은 경우 뭐 정승원 선수나 김대원 선수 중에 한 명, 김대원 선수는 좀 뽑힐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홍정훈 선수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대구FC가 그렇게 골 많이 진짜 헛납을 하던 대구FC가 올 시즌에 K리그 지금 최소 실점이거든요. 계속 배제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K리그 선수들에 대한 약간의 저평가, 뭐 감독의 스타일 문제라고 보기에는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활약도 1부 리그의 선수들의 활약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별 이렇게 좀 감점 요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벤투 감독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록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아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나 다수가 설득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대표팀을 발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팬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벤투 감독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한 번쯤은 좀 재고를 해볼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좀 새 얼굴 혹은 복귀한 선수들, 김태환 선수는 뭐 윙어도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울산에서 그렇고 이제 측면에 빠른 윙백, 풀백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철, 김진수가 왼쪽, 이용, 김문환, 김태환을 오른쪽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두 경기에서 이 5명의 풀백들, 사이드백들을 다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해집니다. 정우영 선수가 이번에 또 이제 발탁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중앙의 그 자리를 그럼 주세종 선수, 주세종 황인범 조합으로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젊은 선수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줄 것인지. 제가 볼 때 벤투 감독의 미드필드의 핵심 자원은 황인범 선수거든요. 황인범 선수가 지금 미국 MLS에서도 굉장히 경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를 이제 굳은자로 본다면, 주세종 선수가 지금 굉장히 이제 높은 평가를 대표팀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 이를테면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얼마나 기회를 얻게 될 것인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 균형이 잘 짜여진 명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정엽, 황의조 선수가 이번엔 발탁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황의조, 지동원 조합으로 구성을 했던 것이 벤투 감독 체제에서의 투톱 자원이었는데, 이번에 이정엽 선수가 들어갔어요. 이정엽 선수가 K리그2 부산이 이번에 이제 다시 선두로 복귀를 했는데, 저는 이정엽 선수가 2부 리그에 있습니다만 1부급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많이 뛰고 또 측면으로도 이동을 하면서 이선 공격 자원들과의 협업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가치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가 올해 좀 폼이 좀 안 좋아요. 리그에서도 그렇고 올 시즌에 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선에서는 황희찬, 나상호, 이승우, 이재성, 손흥민, 권창훈, 이렇게 6명의 선수가 뭐 2배수로 뽑혔다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요. 많은 분들이 뭐 이정엽이랑 나상호 왜 뽑았냐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감독이 계속 꾸준히 소집을 한다는 것은 소집했을 때 감독이 요구하는 뭔가를 계속 만족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견제는 할 필요가 있지만 뭐 비난을 하거나 특정 선수들에 대해서 모욕주기식의 어떤 발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얘를 왜 뽑았어? 이런 얘기까지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자경비달인 선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6월 A매치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